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째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및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축구 성적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공식 방송 약 3년 진행하게 되면서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다수 기록을 해드렸고요. 화살표 따라서 우측 하단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0연승 이상 기록만 무려 총 8번 기록해주게 되었고, 지난달 12연승까지 포함을 해서 스포츠 분석 최초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달성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제 숲TV에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게시글을 만들어 놨고요.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다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뭐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실제 뭐 적중 게시글, 그리고 이제 뭐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유튜브로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은 즉시 데이터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또 숲TV에서 데이터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데이터표 패키지 별풍선 개수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뭐 적중 내역들만 한번 싹 훑어봐도 정말 올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성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저조차도 사실 결과물들을 보고 이제 놀랄 정도로 정말 올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게 올킬들이 쏟아지는 게 우연은 아닙니다. 제가 축구라는 종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복귀부터 시작하게 되면서 축구 구간에서 올킬과 그리고 연승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진짜 해외 축구 쓰나미 구간이었는데 우리는 또 올킬입니다. 어제 주간 축구도 사실 난이도가 쉽진 않았는데 역시나 올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월드컵도 있고 또 다음 달부터는 정말 축구가 너무나도 많은 또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 축구라는 종목도 제가 최고의 성적으로 한번 보답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보신 분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제 이제 최고 주종목이죠. 자타공인 1황 종목 NBA 또한 다음 달에 개막을 합니다. 뭐 농구부터 야구 그리고 축구까지 모든 종목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 항상 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소프트뱅크와 오릭스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주간과 야간을 통합으로 진행을 합니다. 경기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통합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역시나 오늘도 올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소프트뱅크와 오릭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가 오늘 오츠입니다. 이번 시즌 5승 2패, 방어율 2.1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오릭스 선발 투수가 오늘 에스피노자입니다. 이번 시즌 5승 8패, 방어율 3.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 얘기 안 했다. 아르바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통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뭐 이쯤 되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그것도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소프트뱅크 오릭스 경기인데 오늘 오츠도 나오고 에스피노자도 나온다. 소프트뱅크나 오릭스 입장에서 그래도 뭐 3, 4선발급 자원들을 내보낸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양 투수가 모두 오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츠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를 잘 던져요. 페이페이돔에서 방어율 1점대로 훌륭한 편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오릭스 선발 투수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약점이 없는 그런 투수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홈 경기 방어율 4점보다 원정 경기 2점대로 더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둘 다 홈에서 더 잘 던지고 원정에서 더 잘 던지고 이런 두 투수가 올라오긴 하는데, 다만 이제 양 두 투수가 상대 팀에게 좀 약점이 큽니다. 오츠 같은 경우에는 오릭스를 상대로
통산 방어율이 3점대가 넘어가고요. 이번 시즌도 거의 4점에 육박한 그런 수준입니다. 반대로 이제 오릭스 선발 투수 에스피노자는 이상하게 소프트뱅크만 만났다 하면은 뒤지게 쳐맞는 선수입니다. 이제 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방어율 7점대 기록을 했고 통산적으로 소프트뱅크에 그렇게 또 강점도 없었던 투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투수다 보니까 조금의 뭐랄까요, 그런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 자, 일단은 수입전입니다. 수입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부류를 하잖아요. 뭐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 일본 야구, 그 다음에 국내 야구까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가장 수입하기가 어려운 리그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본 야구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사실 일본 야구의 특성상 수입하기가 어려운 것도 물론 맞고, 특히나 홈팀이 수입당하는 경우는 거진 좀 찾기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번 시즌에 홈 경기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당한 팀 바로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시즌 개막부터 2연속 홈 수입을 당하고 시작했던 팀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은 그때랑 좀 느낌은 다르긴 하죠. 오늘 또 뭐 야나기타도 복귀한다는 소식도 있고, 추가적으로 소프트뱅크가 지금 리오넴이 진짜 바짝 쫓아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급하기도 급할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두 번의 오릭스에게 연패한 이유는 오릭스의 빠따 때문입니다. 오릭스가 어쨌든 빠따가 좋은 팀이고, 이 빠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 소프트뱅크를 만났다. 특히나 상대 성적이 좀 좋았던 오츠까지 또 상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좀 빠따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고, 소프트뱅크가 저는 승리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1점 차로 어거지로 승리하는 방법이 맞지, 이게 막 마인승까지 가능하고 이런 경기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홈 수입 구간이기 때문에 오릭스한테다가 역배를 쥐어줬는데, 저는 이거는 역배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오버싸움 경기, 어쨌든 다득점 경기에다가, 그렇다고 오늘 소프트뱅크 홈 선발이 뭐 1선발이나 2선발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기도 해. 오츠가 올라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조심스럽게 오바 보면서 오릭스 역배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 역배에다가 프랜슨 그리고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야쿠르트와 한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쿠르트 선발 투수가 아오야기 코요입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사이키 히로토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6패, 방어율 1.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오야기 코요가 어떻게 메이저리그를 갔다 왔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우와사와 나오유키 같은 경우에도 리오넴에서 이제 저기 넘어갔다가 얘가 보스턴 갔었었나? 보스턴 갔다가 이제 실패하고 넘어왔는데, 아오야기 코요가 도대체 어떻게 메이저리그를 갔을까? 이게 아오야기 코요는 언더핸드 투수, 그러니까 잠수함 투수인데, 아오야기 코요나 세이브에 어떻게 보면 요자 카이토나 두 선수 다 이런 잠수함 투수들이 일본 투수에는 이제 많이 없어요. 좀 희귀한 케이스긴 합니다. 근데 이런 애들의 강점은 어쨌든 언더핸드 투수는 직선 구정이 좋아야 돼요. 이 포진 페스트볼에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애매하게 자꾸 볼이 떨어진다라거나 한중간으로 몰리는 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장타가 많이 나와. 아오야기 코요도 사실 장타가 정말 많은 유형이란 말이지. 근데 메이저리를 갔다가 마이너 강등돼서 다시 또 방출당해서 다시 이번에 돌아온 팀이 야쿠르트입니다. 야쿠르트란 팀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팀이 왜 위험하냐면, 메이지 진구구장은 기본적으로 좌우 넓이가 넓기 때문에 일단 방망이에 볼이 많이 맞는 유형, 그리고 장타가 많이 나오는 유형, 이런 애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오야기 코요가 역대 통상 야쿠르트 구장에서 좋았던 것도 아니었어. 근데 야쿠르트란 팀으로 하여튼 이제 갔고, 이번 시즌도 출발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그냥 한신이 그냥 개 쳐발라야 되는 경기라고 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야쿠르트가 빠따가 폭발하면서 이제 한신을 잡아냈지, 사실 한신의 방망이가 좀 답답했던 거였지, 이게 야쿠르트 마운드가 좋았다고 보긴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서 6.5점대의 기준점은, 이거는 좀 수상한 기준점은 맞아요. 이게 누구 하나가 정말 잘 던져버린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수상한 기준점은 맞긴 한데, 오바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오바를 봐야 되고, 한신 승에다가, 이건 한신 일반 승보다도 그냥 마인승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신 승에다가 마인승, 그 다음에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세계랑 두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두산은 제가 어제도 경기를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더 최근에 이제 두산 경기들을 좀 챙겨보고 있긴 해요. 뭐 물론 이제 감독도 바뀐다 그러고 이번 시즌이 이제 끝난 두산이긴 한데, 그러니까 두산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선수들이 뛰기 싫나라는 좀 생각을 해. 물론 이제 수비할 때 보면은 좀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허슬 플레이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타선이나 아니면은 마운드 운영하는 걸 보면은 왜 저런 기용을 할까? 그러니까 아직 물론 시즌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투수 기용도 너무 엉망이고, 그리고 타선 같은 경우에도 짜임새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팀 타격을 하면서 팀을 승리시키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스탯질 해가지고 감독한테 좀 더 잘 보여야겠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본다면 등신 같은 구단에서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든 스윙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두산 제가 최근에 좀 이제 프랜승 쪽을 형들한테 많이 드렸던 이유는 얘네들이 빠따가 좋은 팀이라서 언젠간 한번 빠따가 터질 거다라는 걸 보고 형들한테 꾸준하게 두산 프랜승을 좀 밀어드렸던 거였는데,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두산 빠따를 더 이상은. 그래서 오늘 두산 역배는 좀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세계 선발 투수가 오늘 앤더슨입니다. 11승 6패 방어율 2점대고, 두산 선발 투수가 곽빈입니다. 이번 시즌 3승 7패 방어율 4.5점입니다. 다만 이제 마운드를 놓고 봤을 때 곽빈이나 앤더슨이나 이미 우리가 이제 표면적인 지표로만 놓고 보면은 홈팀 앤더슨이 압도적으로 잘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앤더슨은 두산 상대로 좀 기복이 심해요. 못할 땐 정말 못합니다. 이유가 직선 구종, 그러니까 구위값에 좀 몰빵한 그런 투수이기 때문에 이런 직선 구종에 두산이 좀 대처가 잘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곽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포신 페이스업을 기반한 좌투수에다가 존을 꽤나 넓게 쓰는 그런 형태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곽빈의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강점, 이런 신세계 같은 힘으로 윽박지르는 어떤 그런 팀에게 나름의 그래도 강점을 좀 띄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그냥 언더사이즈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5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언더사이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신세계 일반승은 맞는데 이기더라도 저는 1점 차 경기 봅니다. 이건 2점 차 이상 날 수가 없는 경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두산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역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더 승일무까지 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는 메이저리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저리그 총 3경기가 있고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애틀랜타와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랜타 선발 투수 오늘 크리스 세일입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2.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맥켄지 고어입니다. 이번 시즌 5승 14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합니다. 얘네들 이제 직전에 한번 맞붙었죠, 형들. 직전에 크리스 세일이랑 맥켄지 고어가 한번 맞붙었다가 이제는 홈이랑 원정을 바꿔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됩니다. 뭐 그때 CL도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어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5이닝간 그때 1실점이었나요, 그죠? 굉장히 잘 했고, 다만 이제 현 시점의 애틀랜타는 그때의 애틀랜타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건들이 좀 다르죠. 그때는 애틀랜타가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맥켄지 고어가 그래도 좀 가능성, 그러니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크리스 세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경쟁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제가 애틀랜타 역배 가지고 꽤나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이유 또한 이런 이제 타격의 힘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특히나 애틀랜타가 홈 경기에서 빠따값이 더 좋아지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겠죠. 다만 어쨌든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거예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빠따의 힘은 준수한 팀이긴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애틀랜타의 최근 문제점이 불펜 소모율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빠따가 최근에 너무 많이 터졌었어. 그런 부분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살짝 걱정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배당이 너무 짜요. 1.2배당이면 이거는 그런 마행승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살짝은 좀 의문점이 좀 있기도 하고, 과연 마행까지 홈경기에서 애틀랜타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애틀랜타 마행승을 가거나 아니면 7.5점을 받았기 때문에 오바를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왠지 애틀랜타가 마행승을 하면 언더가 날 것 같아요. 6대1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마운드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워싱턴을 찍어 누를 것 같고, 반대로 이게 이제 애틀랜타가 일반승 정도만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양방향에서 워싱턴도 빠따 그리고 애틀랜타도 빠따가 함께 터준다는 개념이라
오바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인과 오바 중에서 진짜 고민이 많았던 경기긴 했는데 그래도 7.5점대라는 거는 애틀랜타가 마음먹으면 홈 경기에서 혼자서도 낼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오바 쪽으로 먼저 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배당도 보면 1.9배당쯤이라서 또 배당도 괜찮기도 해요. 그래서 오바 먼저 보면서 그 다음 애틀랜타 마행승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일반승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이거는 메리트 없어요. 애틀랜타 일반승 갈 바엔 차라리 오바를 가세요. 이거는 일반승은 메리트가 없어. 자, 그 다음은 샌디에고랑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샌디 선발 투수가 닉 피베타입니다. 이번 시즌 13승 5패, 방어율 2.8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미러키 선발 투수가 프레디 페랄타입니다. 이번 시즌 17승 6패, 방어율 2.6점대입니다.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미러키가 잘 나가는 이유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빠따가 좋기도 해요. 빠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미러키가 이제 후반기 메이저리그 전체 1위도 하고 잘 나가는 것도 맞는데 후반기 페랄타가 진짜 미쳤습니다. 얘 진짜 너무 잘 던져요. 그 9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방울 0점대도 한번 찍었고 프레디 페랄타가 사실 홈 경기를 조금 더 잘 던지긴 합니다. 통산적인 수치만 놓고 봐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를 조금 더 잘 던진다라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진짜 이 프레디 페랄타는 지금 반대를 찍을 수가 없는 팀이에요. 직전 에인절스 상대로도 6이닝간 1실점, 심지어 이번 시즌 샌디에고를 상대로도 6이닝간 무실점 피칭을 한번 또 했던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베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번 시즌 홈 전용 투수였거든요. 샌디에고 홈 경기에서 워낙 잘 던졌고, 그러니까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홈 방어율이 뭐 0.8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정말 좋은 투수였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피베타가 좀 홈런을 너무 많이 맞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제구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분명 떨어지는 건 분명 맞다라는 생각. 결론적으로 빠따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도 샌디에고는 빠따의 기복이 이번 시즌 피츠버그처럼 굉장히 큰 팀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반기 때 빠따 가지고만 벌써 이제 뭐 리그 1위 자리를 또 수성했던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미러키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죠. 진짜 이게 미러키가 프레디승도 못하려면 프레디 페랄타가 터져야 된다는 건데 지금의 샌디에고의 흐름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을 야구가 뭔가 확정이 된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미러키의 뭐 역배까지는 바라보긴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충분히 이거는 프랜승이나 역배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미러키 프랜승 보면서 그리고 역배 보겠고요. 그래도 이제 양 팀의 1선발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버보다는 언더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샌프 선발 투수가 오늘 저스틴 벌랜더입니다. 이번 시즌 3승 10패, 방어율 3.75점대. 세인트 선발 투수가 맥그리비입니다.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4점대입니다. 이 맥그리비가 이번 시즌 진짜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맥그리비 경기를 우리가 최근에 이제 동골고도 한번 본 적이 있잖아요. 배팅이 주력을 가져서 본 적이 있는데 맥그리비가 잘 던져요. 얘가 강점이 뭐냐면 강심장이야. 그러니까 벌벌이가 아니라는 거죠. 제구가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안타 하나 맞았다고 해가지고 연속 안타 맞지도 않고 홈런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타자를 또 삼진으로 또 잡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투수가 맥그립이더라고. 그만큼 이 선수가 사실 경험치가 많은 선수는 아닌데 원정 경기를 훨씬 더 잘 던집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2점대예요.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피칭 내용이 훨씬 더 좋아진다. 벌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형들 그 슈어저 경기 다들 보셨을 겁니다. 토론토 선발 투수. 근데 캔자스시티한테 초반부터 7실점하고 출발을 했던 그러니까 이게 슈어저나 벌랜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형들 게리콜도 이렇게 될 거야. 게리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구위값으로만 먹고 살았던 그러니까 160kg대 시대를 열었던 이런 이제 구위 몰빵 투수들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뭔가 파회법을 찾아야 돼요. 슬라이더를 뭔가 강화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싱커를 만들어서 포신 페스티벌과의 뭔가 교란을 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슈어저도 꿋꿋하게 그냥 포신 페스티벌만 냅다 던지고 벌랜더는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긴 하는데 슬라이더도 이제 장타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구위값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벌랜더도 메이저리그급 투수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피홈런 수치들도 확실히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 이 경기 역시나 세인트루이스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동배당을 받아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게 세인트루이스 프랜승이 배당이 거의 1.3배당대 되던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오늘 너무 훌륭했던 경기였다고 봐요. 어차피 샌프란시스코 홈 경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1점차 승리가 많기 때문에 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2점 핸디캡은 너무나 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셨겠지만 세인트루이스 제가 또 역배함을 잡아냈을 때 이럴 때 보셨겠지만 또 세인트루이스가 나름 이제 강속구에 대처가 잘 돼요. 벌렌더 같은 경우에도 이 형님도 너무나 직선 구종에 좀 의존도가 큰 형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그냥 우리는 세인트 쪽 역배를 보는 게 맞겠다. 프랜싱에다가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마르세유와 PSG 오늘 이제 축구 해외 축구인데 요게 이제 형들 그 날씨 때문에 지연됐다가 오늘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배트맨에서는 미발매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자, 해외 축구 구간입니다. 해외 축구 구간인데 일단 마르세유가 지금 홈 경기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PSG가 마르세유를 상대로 너무 강했다 이런 느낌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마르세유 또한 최근에 홈 경기에서 경기력이 너무나 좋고 그 경기력이 득점에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멀티 득점 이상씩 꾸준하게 박아주면서 홈 경기 강점을 너무나 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마르세유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PSG 같은 경우에는 마르세유 담당 일진입니다. 마르세유만 만났다 하면은 이제 다득점 그리고 승리를 꾸준하게 해왔던 최근에 이제 맞대결이 무려 7연승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거는 PSG 쪽, 마헨스 쪽 그리고 오바 쪽을 보면 어떨까 3.5기 때문에 근데 이제 1 마헨승은 괜찮아 보입니다. 고배당 쓰실 분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2 마헨승까지는 햄물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PSG 승, 마헨승, 오바에다가 스코어는 3대1 정도 1 마이는 가능하고 2 핸디캡은 햄무 정도. 자, 그 다음은 나폴리랑 피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가 이제 많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해외 축구가 두 경기, 어떻게 보면 두 경기밖에 없긴 한데, 너도 나도 그냥 냅다 다 몰릴 만한 경기. 나폴리와 피사 경기입니다. 사실 이게 분석은 이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나폴리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다녀오기는 했는데,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이제, 뭐랄까, 나폴리도 스쿼드는 맞긴 했어요, 챔스에서. 근데 초반에 너무 일찍 퇴장을 당했어. 그러면서 이제 덕배를 빨리 빼줬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또 덕배를 풀 컨디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 또한 나폴리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폴리라는 팀은 홈 경기에서 그냥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져요. 최근에 나폴리가 홈 경기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저실점 경기 보통 이제 3번 경기하면 한 번 실점할 정도로 홈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세리에에서 지금 4연승 달려주고 있는 것 또한 이 나폴리의 수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워낙 뛰어난 그런 빼어난 팀이기 때문에 상대팀 오늘 맞붙게 될 피사 가장 큰 문제점이 아직까지 득점이 없죠. 이번 시즌 이제 승격된 팀이긴 한데 3번의 경기를 치르는 동안 자책골 한번 빼면 그때 아탈란타전이었나? 자책골 한번 빼면은 본인들이 직접 필드골을 만들어서 넣은 게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게 나폴리는 어쨌든 수비가 좋은 팀이고 공수 밸런스로 먹고 사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마헨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해. 이것도 도전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나폴리가 인터밀란처럼 뭐 화력으로 확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뭐 2대0 이렇게 날 가능성이 좀 높단 말이죠. 2대0 아니면 진짜 많이 넣어봐야 3대0일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승은 사실 뭐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 물론 챔스를 다녀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다 다음 주에 또 챔스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나폴리 승, 마헨 승에다가 그래도 언더를 일단 먼저 볼게요. 이거는 오버 봐야 되나? 근데 2.5라서 1대0 아니면 2대0 아니면 3대0인데 2대0 스코어가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스코어고요. 1대0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실 때 일단은 너무 좋은 경기긴 합니다. 자, 그다음은 밀월과 왓포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형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던 팀이 왓포드이기는 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경기가 많이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왓포드한테도 조금 이제 뭔가 기대값을 갖고 제가 계속해서 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5경기 진행을 해가지고 1승 2무 2패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왓포드가 EPL에서도 그랬습니다만 홈 경기를 정말 잘해요. 홈 경기에서는 다득점도 많이 하고 물론 뭐 수비는 불안할지라도 승점을 잘 쌓는데 문제가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이겨야 될 경기를 못 이기는 게 너무나도 많긴 합니다. 그것도 무득점 스코어로 그런 부분들이 많죠. 직전 경기도 이제 블랙번 상대로 0대1로 또 패배하기도 했으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롤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의 어떤 그런 팬들의 어떤 훌리건 같은 그런 느낌들, 그래서 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뜨겁긴 합니다. 다만 미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좀 득점에 대한 부재가 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미럴도 홈 경기에서 조직력은 좋긴 한데 문제가 되는 게 오늘 미럴의 결장자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공수 미들에서 오늘 결장자가 총 8명, 많게는 9명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오늘 미럴이 거진 다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뭐 물론 와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못 나오는 선수들이 좀 종종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역배를 받았고 프랜싱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하고 여기에다가 와포드도 어쨌든 이제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넣어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0대1 승리 아니면 0대1 역배 승리 아니면 1대1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이제 와포드가 역배기 때문에 이제 프랜싱 쪽으로 접근을 하되 언더도 같이 보시면서 무승부 쪽이나 역배 무승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조금 더 나은 거는 역배 0대1 가능성, 그 다음에 1대1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러의 형들 진짜 거의 다 빠집니다. 여기 핵심 선수들이 거의 다 싹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정상적인 스쿼드로 운영이 오늘 안 돼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오늘 전체 주야간 통합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최근에 뭐 지난주 정말 진짜 적중 내역들이 쏟아졌습니다. 올킬과 연승이 그야말로 쏟아졌던 이런 지난주였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 한 5일 남짓 됩니다. 그런 5일 남짓 동안 정말 축구 구간에서 뭐 올킬들과 적중 내역들을 좀 쏟아냈기 때문에 자, 앞으로가 좀 더 이제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꾸준하게 좋은 성적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10월 같은 경우에는 축구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구가 이제 플레이오프 넘어가게 되면서 축구 집중 시즌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 참고 잘 하셔서 곧 개막할 NBA까지 계속해서 좋은 성과들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믿고 따라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도 조합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와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네, 오늘도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도 추천 빠르게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